기업하고 개인이 50대 50으로 공정, 공평한가? 물론 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편하면 그건 이제 밸런스가 망가지겠죠. 쿠팡이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됐으니까 빗대어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시장이 우리보다 좀 크게 성장하는 곳들이 아까 중국하고 인도였는데 쿠팡은 지금 미국에 가서 상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을 쫓아가기 위함이고 기술로 내수 뭐 미국 경제 시장 안에서 인정을 받겠다. 만약에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과 인도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설정한 걸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베드 안에 실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던 걸까? 기업이 바라보는 방향, 취지는 뭐 맞다고 보는데, 옳다고 보는데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 과연 이게 롱런할 수 있을까? 쿠팡 안에서 근무하고 활동하는 인력들, 그들이 과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일까?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우리 회사라는 마인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꾸준히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워낙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잡음도 좀 많고 열악한 근무 관계, 그다음에 뭐 납품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좀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쿠팡의 지금의 한계점이기도 하고 이게 극복이 돼야 분명히 성장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쿠팡도 어찌 보면 그 종업원이라고 하는 또는 협력자라고 하는 벤더라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언론에도 관리란 용어가 많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간다면 관리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협조할 것이냐라는 용어가 조금 더 대중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이제 웨그먼스라는 식료품 유통 회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기업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냐, 뭐 좋은 회사냐, 뭐 이런 얘기 평점을 해볼 때 항상 1등을 하고 있는 되기도 해요. 아마존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거기보다 좋은 회사, 또 삼성 우리나라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도 좋은 회사. 도대체 그게 뭐 하는 데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기존의 사업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체계였었어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동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제품을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던가 또 저렴하게 만들고 또 저렴한 임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는 효율성을 높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관리형 시장 경제예요. 이런 개념들을 좀 떠나서 에그먼스는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전환이 돼 있다는 게 좀 달랐다고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우린 자산이다. 자본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빗대어 우리랑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은 경비로 들어가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레그먼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자산이니까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사항이 우리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특이한 걸 만들까? 이런 거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솔루션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사관리도 우리는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인력에 대해서 뭐 저렴한 원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계약직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저임금으로 준다던가 이런 게 많았고 또 그게 경영의 테크닉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사람 중심은 임금을 많이 줘요. 많이 주면 손해가 날 건데 근데 내 손해가 안 나고 퍼포먼스가 더 좋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본 거고 퍼포먼스가 자꾸 나오는 부분들을 기술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돼 있지만 혁신, 좀 다른 사고로 진행한다는 점이 좀 대비가 되고 있어서 우리도 성장 정체, 지금 저성장 상태를 극복하려면 기존의 관리형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들을 한 5년 전, 좀 빠른 분들은 10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시고 주장하고 계세요. 이 공통점은 권한을 종업원들에게 준다는 점, 또 뭐 종업원이라는 단어는 종속관계로 돼 있으니까 그 용어보단 직원에게 준다. 직무를 하는 멤버. 이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직원을 육성한다.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인프라를 계속 지원해주는 점. 그 다음에 공감하겠다. 예전에는 우리 방식으로 보면 관리형 방식은 우리 목표 뭐야? 이거 외우고 이대로 쭉 공부해. 또는 이대로 훈련해.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계속 관리하고 또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정리할 거야. 이런 구조가 관리형이었다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가야 할까? 라는 부분들, 또 우리는 왜 절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성장할 거라는 걸 설명하고 직원들이 공감해서 그거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도 되고 그거 하려면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먼저 해볼게 뭐 나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음, 훨씬 유기적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식들을 우리도 국내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잘 정착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을까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급여를 많이 주면 좋을 것이다. 이런 테스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급여를 많이 줘봤죠. 그랬더니 급여는 많이 받는데 일은 많이 안 하던데 뭐 이게 좀 네거티브하게 결론이 났었고 또 돈 많이 벌면 결국은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준 거네 라는 느낌으로 인과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떨어졌다는 거. 또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도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점.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멈췄었는데 매거먼스는 좀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특이하게 어, 학자들한테는 눈에 보였는데 이게 기업은 직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 최대한 회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동정업계보다는 급여를 많이 줘서 뭐 이 회사보다는 저 회사가 급여 많이 주니까 떠나겠어요. 그런 일들을 최대한 방지했고 또 외부에 있는 경쟁사들의 직원들 중에 급여가 좀 많은 업체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 반대 방향으로 오게끔 하는 것들도 있었고 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왜냐하면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 가서 일하면 좋겠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 가면 존중을 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점. 뭐 임원이든 직원이든 공평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고 있고 본인이 뭔가를 팔지만 고객들이 원한다면 직접 요리를 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반조리해서 주기도 하고 왼쪽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뭐 피망이나 야채들 그냥 팔면 되는데 우리가 뭔가 식료품 가게에 가면 뭐 신선하네 뭐 색깔이 이쁘네 이런 식으로 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결국 가져가서
조리를 할 텐데 우리가 직접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받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편리하죠. 그리고 큰 비용도 없고 이런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낸답니다. 또 한번 해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매출로 많이 연결이 됐고 사람들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자주 방문하게 되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건 우리는 고객은 왕이다라는 메시지들을 학교 다니면서부터 계속 학습을 해왔을 겁니다. 고객지향적이 돼야 한다, 고객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 중심의 레그먼스는 직원이 먼저다. 그 다음은 고객이다. 되게 특이한 얘기죠. 그러면 과연 사업이 되나? 근데 사업이 되고 있고 매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막연히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레그먼스는 꾸준히 계속 지키고 있는 건 우리는 기업의 밸류를 높이는 것이다. 뭔가 가치를 만들자. 제품보다는 왜 이걸 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 솔루션을 제공하자. 우리는 야채를 파는 것 같지만 야채를 왜 먹어야 되고 왜 사야 되는지 또 야채를 사는 과정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뭐 빗대어 얘기하면 정수기 간단하게 뭐 물 마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 사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또는 뭐 정수기로 드시면 깨끗한 물 드시는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깨끗한 물을 어떻게 만든다. 우리는 정수기 필터 2개 들어간다, 3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서 깨끗하겠구나. 그게 정수기구나. 그게 인식이 되면 사람들은 호감을 갖겠죠. 최근 우리나라 광고 형태들도 보면 정수기 시장은 필터 2개, 필터 3개, 뭐 자동 살균 기능, 뭐 필터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필터에 집중하지 뭐 이 물을 미네랄수예요.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많이 사람 중심 또는 솔루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7년, 18년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대학교 교수님들 한 6분들이 휴메니인이라는 사람 중심, 인도적인 개념들이 좀 더 부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매번 관리형으로 추격형으로 막 쫓아가기 바빴던 시장이 이제는 바뀌었다.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늘어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고려하는 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던 분이 대표적으로 배종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뭔가 일을 만드는 정신, 그게 기업가 정신인데 결국은 뭔가 일을 만들면 고용, 직업이 늘어나고 직무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일자리를 쉐어링하는 나눔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는 것이다. 뭐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그러려면 그냥 거기까지는 다 알지만 이걸 좋게 만들려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우선 중심이다.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불편이 생기는 곳이고 그걸 이렇게 해결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할 수 있겠구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리스크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벤처 정신도 있어야 될 거고 심신이 강해서 한번 해보자. 뭐 망가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도전 정신들 또 해보자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고 방식들이 필요하다. 또 반면에 기병제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한번 해보려면 매번 뭐가 모자라잖아요. 자원이. 근데 그걸 다 확보하고 시작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자란 자원들을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또는
꼭 필요한 물건이나 자원이었는데 그게 없어도 되게끔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인 생각들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G, 이제 6G까지 나올 텐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의 세상은 실제 뭐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넣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상에 대한 공간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 산업을 어찌됐건 키우다 보니 우리가 맨 앞에 서 있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고 또 상상력이 우리도 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 있었던 시대가 불과 뭐 60년, 100년이 안 되거든요. 100년 만에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뭐 도시가 하나 없어졌다가 새롭게 건설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물론 일본도 그렇지만 이런 구조들 안에 한국이 뭔가 다르다. 그 DNA를 좀 보자. 라고 이제 배종태 교수님은 고민을 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매번 자극을 하고 부각을 했던 부분들이 한쪽 방향이었는데 그게 사업개발, 엔터프라이즈 사이클이라고 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분야에 집중을 많이 했었다. 그 부분들은 보통 이제 추진력이 워낙 좋아야 되니까 한 방향만 보고 가는 거죠. 저 산이 우리 목표야 하면 다 저 산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 비전 제시하고 열정을 자극을 하고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장비나 설비를 집어넣어주고 그 장비나 설비들이 혁신을 통해 갖고 좀 더 탁월한 성과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 관리형이죠. 네, 이 부분을 계속 부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전론 발휘가 되더라. 한쪽으로만 뱅뱅 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면 사람이 성장하는 휴메니 사이클이라는 부분들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근데 휴메니 사이클은 기업 수준에서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주로 기업 수준에서 하지만 국가도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줘야 한다. 좋은 사람을 양성하고 착한 사람을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국가적인 상황일 텐데 권한이양을 하는 거예요. 직접 하실 수 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다. 뭐 이걸 예전엔 봉사, 기여라는 개념으로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본인이 직접 하시고 그 이후에 뭔가 음, 결과물을 확보해야 되거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면 그때 얘기하시면 된다. 뭐 이런 것들 권한을 준 거고 윤리적으로도 올곧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평등하게 하고 스스로 뭔가 연구하게 하게끔 동기부여하고 이 생태계. 예를 든다면 사람 그 사업 개발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를 보면 분리수거 하세요. 안 하면 벌금. 근데 버리기 쉽게 뭐 뭔가를 하겠습니다. 뭐 노란색에는 사이클 되는 거, 초록색은 뭐 친화적인 거고 못 쓰는 건 빨간 통에 넣으세요. 뭐 이렇게 주로 효율적으로 했다면 사람 중심의 폐기물 처리를 한다면 이런 폐기물이 쌓이면 야적장에 쌓일 거고 이게 소각로에서 다 해결이 안 되면 누적이 될 거고 소각로에서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그 발암물질은 굴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쪽으로 또는 아파트 쪽으로 흘러갈 거고 그것 때문에 창문을 열면 집안에 이 독성 물질들이 들어올 건데 결국은 이 창문을 닫고 살아야 될 거다. 또 창문을 닫고 살면 우리가 호흡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힘이 빠질 거고 결국은 우리한테 안 좋다. 뭐 이런 느낌들을 생태계적으로 가르치면 나라도 조금 폐기물을 좀 줄인다면 태우지 않아도 되게끔만 할 수 있다면 어, 내가 혜택을 볼 수도 있겠구나. 또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게 국가 수준. 기업 수준에서는 폐기물 수거해서 저희는 뭐 나일론처럼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폐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거나 폐종이로 뭐 블럭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폐나무를 기반으로 펠렛을 만들어서
화단을 만든다거나 강아지나 고양이의 배변 모래판처럼 친환경 블럭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렇게 활용하고 또 이 부분들은 땅에다 묻으면 비료가 되고 그 비료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뭐 이런 구조가 되면 기업은 사이클링 사업이 매력이 있는 거죠. 원료를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거, 사업 개발 쪽에 집중을 하던 것들을 doing good, 좋은 일을 하는 거 쪽으로도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 양손잡이 개념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선언들을 배종태 교수님 계속 얘기를 하셨고 전 이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기업,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 되게 중요한 건 4차 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의 뭐 IT 산업들 또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사람 머릿속에서 나오고 사람의 열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좀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자분들이 양손잡이 구조로 이게 연결이 되려면 기업형, 관리형 구조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전 제시하고 열정을 놓고 변화를 놓고 혁신, 그다음 탁월성을 산출물을 만드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윤리성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수영장에서 뭐 놀거나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걸 만들면서 취미 활동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아이와 같이 소통하거나 다 좋은데 윤리적으로도 내가 놀고 있는 거라는 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나 땀을 흘리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나가거나 그게 윤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대표만 저렇게 산다거나 특정한 부서만 그렇게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이게 두 개가 병행이 되면 확실히 시너지가 생기더라라고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흥이 나게 하건 또 기업이 흥이 나면 뭐 사업이 잘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한국형 모델을 만드셨고 이게 공교롭게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얘기했던 티몬스 모델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사업계는 우리가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 자원을 최적화해서 기회를 얼마나 구현 빨리 하거나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 중심에는 사람, 창업팀, 파운더에 대한 개념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론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이론들을 이젠 한국형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활용할 수 있어야 지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마인드, 뭔가 업을 만드는 지식들도 있어야 하고, 또 이 업을 만드는 지식을 그냥 맨날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 이유 있는 실패고 그 과정 속에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이제 경험 중심이고요. 또 그러려면 뭔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성, 태도들이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는 그런 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고민했던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또 사내 벤처, 벤처 기업,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활동들이 다 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인 특성, 또 태도가 전체 중에 절반 정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력하게 설정이 돼 있고 체력이 돼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몸에 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신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또 경험의 체력이 좋아지면 그게 관찰이나 생각의 힘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맥락이거든요.